학원가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밤 10시면 교복 입은 학생들로 넘쳐나던 거리가 텅텅 비었고 학원 건물마다 공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학원 직거래 매물 5,000개, 대입시학원 재수생 등록 20% 급감, 교육비 지출 24% 하락.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사교육공화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돈이 없어서 학원을 끊는 게 아닙니다. 효율이 없다고 판단해서 끊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 학원 산업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초중고 학생 수가 5년 전 87만 명에서 지금 79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 중형학원 하나에 학생 100명씩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800개 학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규모거든요. 경쟁력 없는 7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2019년에 87만 5,930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0년에는 85만 4,510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83만 4,893명, 2022년에는 80만 549명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약 79만 4천 명까지 내려갔는데 5년 만에 8만 명이 넘게 사라진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작년보다 2.2% 증가한 407만 원을 기록했거든요. 전체 소비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뜯어보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 증가율은 4.4%였고 교통, 유류, 주류, 담배 등 비필수 소비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감소했는데 학원 및 보습 교육 항목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비는 불경기에도 가장 마지막에 줄이는 지출이었는데 그 공식이 깨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작년 3월부터 교육 분야 매출이 전년 대비 24%나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건데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부모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거든요. 예전에는 학원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학원은 보냈죠. 삼시세끼를 줄여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줄지 않았던 게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학원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같은 3대 입시학원의 재수생 등록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는데 5명 중 1명이 사라진 셈이죠. 학원 산업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입시제도가 개편되면서 야간 자율학습이 도입됐고 재수생 중심 학원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중산층이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원 수요가 폭발했는데 90년대에는 학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전성기를 맞았죠. 모든 내 학원에 등록하려고 학부모 30-40명이 새벽부터 줄을 섰고 학원차에 아이들이 넘쳐났으며 근처 분식집부터 서점까지 모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부모들이 수입의 20%에서 30%를 사교육에 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대치동 스타 강사는 연봉 50억이 넘었습니다. 영어 수학 대형 학원들은 매년 매출 피크를 찍었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등장했고 저출산이 본격화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 학원가도 빠르게 소멸하고 있고 학원 건물마다 공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한 학원장의 말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3년 전만 해도 대기 명단이 50명이었는데 지금은 등록생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명단 50명이 등록생 50명이 된 겁니다. 결국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완전히 무너지는 양극화가 시작된 거죠.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학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 독점력이 무너졌다는 데 있거든요. 한때 학원은 문제풀이 기술, 입시 분석, 상위권 자료를 독점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죠. 대치동 스타 강사의 비법, 목동 명문학원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싼 학원비를 내고 먼 거리를 통학시켰습니다. 강남까지 왕복 2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인터넷 강의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타 강사 중심의 온라인 강의가 대세가 됐고 오프라인 학원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됐거든요. 강남 대치동의 유명 학원도 인터넷 강의 도입 이후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학원에 가면 왕복 1시간이 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야 하는데 수업을 못 알아들어도 다시 듣기 어렵고 옆 친구가 시끄럽게 떠들면 집중이 안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집에서 바로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으며 이해 안 되면 되돌려서 다시 들을 수 있고 1.5배속으로 빠르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도 있죠. 가격 차이는 더 결정적입니다. 학원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온라인 강의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 같은 스타 강사 수업을 5분의 1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한 학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치동까지 1시간 걸려서 보냈는데 이제는 집에서 더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요. 왜 굳이 학원을 보내겠냐는 거죠? 학원이 제공하던 마취도라는 프리미엄은 희소성을 완전히 잃었고 학생들은 더 이상 건물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넘어서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학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AI는 학생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풀이 과정까지 추적하거든요. 예전에는 학원 강사가 너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문제집을 더 풀어봐라고 조언했는데 이제는 AI가 더 정확하게 분석해줍니다. 어떤 유형에서 틀리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효율적인지까지 알려주거든요. 학원이 제공하던 핵심 서비스가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세대 가치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MZ 부모 세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과잉 경쟁을 교육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최고 성적에 올려놓는 것보다 과정의 건강함, 정서 안정,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한 학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학원이 제공하는 건 시험성 상승이라는 단일한 목표인데 새로운 세대는 그 목표를 절대적인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이건 학원 산업의 수요 기반 자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입제도의 변화도 학원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점점 단순화, 표준화, 공정성 강화로 향하고 있거든요. 평가 요소가 단순해질수록 학원의 복잡한 전략적 접근은 의미를 잃습니다. 특히 보편적 학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흐름은 사교육보다 공교육 보완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학원은 그동안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성장해왔는데 그 빈틈이 빠르게 봉합되고 있습니다. 올해 3대 입시학원의 재수생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이유도 여기 있는데 의대 정원 동결이 예상되자 높아진 문턱의 제도전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학원의 전략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원 강사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원이 강사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월급제가 아니라 철저히 수강료 수당 체계로 운영되고 고정급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학생이 많을 때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지만 학생이 조금만 줄어도 150만 원도 못 버는 달이 생깁니다. 방학엔 2배를 벌고 학기 중에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수입 구조인 거죠. 결국 학원은 개인 사업자처럼 리스크는 강사에게 전가하고 매출은 학원이 가져가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입시학원은 계절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서 겨울방학이 지나 봄이 되면 수강생이 급격히 줄고 강사들의 수입도 반토막 납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운영비와 월세까지 겹치다 보니 강사들이 추가 대출을 받아 버티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주말마다 몇 시간씩 무급으로 일하는 강사들도 많고 계약서를 쓸 때 시험기간 보충은 업계 관행이라며 무급 노동을 당연히 요구하는 학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봉사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을 60%만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이건 최저임금 이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학부모의 갑질도 심각합니다. 학원에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갑이고 학원장은 언제나 학부모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강사는 혼자 방패막이 역할을 떠안습니다. 바쁜 입시 시즌에는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고 교재 준비하고 상담하고 보충 수업하면서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육체 노동을 버텨야 하거든요. 문제는 한국의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오히려 학원 강사 수는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 강사의 직업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창업이 아니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안정성이 높아지는 다른 직종과 달리 학원 강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불리해지는 구조거든요. 결국 학원가의 현실은 단순합니다. 소수의 스타 강사를 제외하고는 젊음을 원장에게 넘기고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버티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직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복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전공 과목을 고3처럼 공부해야 정상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우리나라 대학은 학위 장사하는 자영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구당 사교육비가 준 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져 학생 수가 줄어든 거라는 분석도 있고 아는 분도 유명한 곳에서 학원 차렸는데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망했다는 현재
현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온라인 강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그럼 학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전망하면 입시 학원 시장은 두 갈래로 찢어질 겁니다. 상위 5% 고소득층만 강남에서 초과 수요를 만들어낼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곳으로 아이를 보내겠죠. 대치동, 목동, 분당 등 명문 학군지의 대형 학원은 살아남을 겁니다. 반면 전국 대부분의 동네 학원은 사라질 겁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부모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학원비 대비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중소형 학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은 고정돼 있는데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으니 경쟁력 없는 학원들은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교육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학원이 사라지면 학교에서 못 배우면 학원 가면 되지라는 공식이 안 통하니까 학교 수업의 질을 올려야 하는 압력이 커지겠죠. 교사, 학교, 교육청이 평가, 상담 시스템을 더 진지하게 손볼 가능성이 커지고 방과후 학교가 확대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학원이 담당하던 보충 설명, 기초 다지기, 심화 문제, 진로 입시 상담까지 전부 학교로 몰리는데 지금 인원과 시간과 예산 구조 그대로라면 교사과로 행정 수업 붕괴, 형식적인 보충 수업만 양산될 위험도 큽니다. 학습 격차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교육 없는 평등처럼 보이지만 형편이 되는 집은 1:1 과외, 해외 온라인 튜터, 고급 교재 콘텐츠, AI 프리미엄 서비스 등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정보력과 환경이 부족한 집은 학교와 혼자 공부밖에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격차가 사라지고 정보, 환경, AI 활용 능력 격차로 바뀔 위험이 있는 거죠. 결국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완전히 무너지는 양극화가 교육 현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교육 경쟁의 구조적 긴장이 완화되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한 세대가 구축한 사교육 공화국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건 교육이 새로운 가치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밤 11시에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30년간 이어져온 사교육 전성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학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입시 산업의 중심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학생의 진짜 학습 경험을 돕는 조력자로 변하지 않는다면 학원은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할 겁니다. 사교육 공화국의 최후라는 말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학원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AI 학습 플랫폼일까요? 강화된 공교육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격차일까요?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꿈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교육이 줄어들면 아이들은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